울진 내려온 지 7주 만에 행성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갔다 옵니다. 가족들을 7주 만에 보는 거죠. 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오후에 다시 내려올 겁니다. 행복이 혼자 산골에 있기 때문에 뭐 서둘러 일 보고 내려올 거고요. 날씨가 예보하고 틀리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주말에 눈비가 올 거라고 예보가 되어 있던 상황인데 그걸 감안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오고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가야 돼요.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차 가지고 막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면서 요 아래 마을 사는 우리 삼촌 친구분인데 저희 뭐 막내 삼촌이 저하고 6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아저씨라고 불러야죠. 그 아저씨 혼자와 산골에 계신데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고 손 좀 봐달라고 그러시네요. 내려가면서 잠깐 들렸다 갈 겁니다.
여기가 빨리 포장이 좀 돼야 되는데 전기가 제일 급하고 두 번째 이렇게 포장이고 그렇습니다. 전봇대가 바로 있구나. 차를 세워놓고 갔다 오지. 금방 갔다 왔어요. 컴퓨터에 스피커가 안 나온다고 고장난 줄 알고 계셨더라고. 음소거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다시 산길을 내려갑니다. 지금 이 아저씨 사는 여기까지는 전기가 들어와요. 그 아랫마을에서 제가 사는 집까지 전기 현재 설치 가견적이 2100, 뭐 실제로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 제가 수중에 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기가 제일 급하지만 전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래에 구촌 아저씨네가 정착하러 오면 현재 대안으로 서로 n분의 1로 나눠서 한 분은 확실히 정착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양산 사는 또 구촌 아저씨는 저 비닐하우스를 또 짓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전기를 가설하면 부담을 할 의사가 있다 일단 확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 올해는 12월 다 갔으니까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돈을 조금이라도 좀 모아야 되는데 3명이서 전기 가설할 때 좀 나눠서 낸다 하면 1인당 700만원 이상은 전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계획도 들었는데 이게 현실성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가지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00m 근방에 3가구가 모여 살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가구들이 이 건축물 등기 대장이 있는 집원이 있는 집이어야 돼요. 그래야 전기를 넣어준다는 건데 그것도 군청 통해서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국회를 거쳐서 또 확정돼서 내려온대요. 그러니 이것이 군청 관계자 말로는 확실히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뭐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내년 봄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신청을 해서 올라가서 심의 거쳐가지고 내려오면 뭐 설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산골에 전기를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 집 상태가 어떻겠어요? 옛날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 때 산골에서 집을 합법적인 그런 건물로 짓고 살았겠습니까?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지.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건축물 대장이 있는 집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다면 전기로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산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사업 계획은 거의 뭐 기대하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또 뭐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한번 내볼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비현실적인 법 앞에 전기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참, 산골에 정착해서 산다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집을 져놓고 합법적인 건물에 그래야 전기를 넣어준다고 그러면, 합법적인 건물 지을 수 있는 그 과정에 공사할 때 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 모순된 점 같다, 뭐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죠. 지금이 3시 17분. 횡성까지 천천히 쉬지 않고 가면 3시간 정도 가다가 뭐 휴게소 정도 쉬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고요. 물론 쉬지 않고 그냥 쭉 가면 2시간 반 내도 가기도 하지만 뭐 무리해서 갈 필요 없고, 오늘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속해서 활동했던 볼링 클럽 정기전이 이제 올해 12월 마지막 정기전이 있는 날이라서 전방에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회원들 얼굴도 좀 보고 오랜만에 인사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뭐 연말이다 보니까 개인 선물을 좀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3만원 이상 선물 준비해가지고 전방에 연속로 낙석 일종의 주의 선물 교환 같은 그런 거일 수 있죠. 네. 선물을 뭘 사야 될까? 마트에 가서 생필품 위주 선물 세트 그런 게 낫겠죠? 뒤에서 차가 바짝 쫓아오네. 전방에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자,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또 키고. 아이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산골로 올라갑니다. 요즘 전방에 건만했으니 과속 방지턱입니다. 참. 태양광 배터리에 전기 차단하는 걸 깜빡했어요. 왜 한참 가다가 생각이 나는지. 아이, 참.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체가 되겠네요. 뭐 그나저나 하여간 겨울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저는 좋은데 산골에서 눈비, 얼음, 뭐 혹독한 겨울을 예상하고 준비하는데 뭐 너무 따뜻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상황이긴 해요. 뭐 겨울이니까 언젠가 또 폭설이 오기는 올 거 뭐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그 응달진 길에 눈이 오면 빙판길 되지 않도록 나무를 좀 베면서 사고 방지 목적으로 한 2-3일 삼천하고 같이 나무를 뱄는데, 오늘 제가 행성 갔다 오니까 하루 하던 일을 미뤄야죠. 뭐 삼촌 또 내일 또 올라와서 혼자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삼촌도 이제 7순이 넘으셨지. 예전에 카니발을 탔었는데, 카니발 가지고 산길 올라갈 때 하고 이 코란도 스포츠 사륜구동 올라가는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승차감에서는 카니발하고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 올라가는 적지력의 힘이나 사륜구동 차의 힘이 아주 좋아요. 지금은 뭐 사륜구동으로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2단으로 올라가는데도 무리 없이 잘 올라가고요. 사륜구동 눈비 왔을 때 그때 진가가 발휘되겠지. 문을 고로로 잠그고 왔기 때문에 문을 또 열어야 되고. 행복이가 놀라겠네. 내일 보자고 하고 내려왔는데 왜 이리 빨리 왔지? 또 그럴 거 아니야.
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천 아저씨네. 잠깐 들렸다가 봐야겠네. 비닐하우스 공사가 여기 좀 되고 있나 아마. 공사를 다 한 것 같은데. 어쩐지 소리가 하나도 안 나더라. 구천 아저씨가 계셨네. 차를 또 이럴 때 사령구동인 거죠. 카니발은 여기에서도 딱딱 걸리고 멈췄었거든요. 3시 40분.
에이구. 여기 문을 안 걸어 잠근 게. 아이고, 이런 건망증. 행복아, 진짜 갔다 올게. 머리 나쁘면 고생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드니까 금방 계획하고 생각하고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깜빡깜빡하고 놓쳐버려요. 메모를 하든가 습관적인 순차 이런 것들, 반복되는 일 중에서도 이렇게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으니까 이건 참 횡성 올라가서 해야 될 일 중에 몇 가지가, 자동차 검사 올라가는 길에 하고, 이 차가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로 들어가요. 그러니 검사가 주기가 짧습니다. 세금은 무지 싼 편이죠. 그리고 이 차가 픽업 트럭으로 들어가면서 소형 트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농업용 면세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분기별로 하면 리터인가 75리터인가 할인 혜택을 받는 거죠. 75리터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3개월 이 차를 산지가 2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가서 한 30분 더 넣고 이제 나머지 12월 가기 전에 넣으면 픽업 트럭 면세유 혜택은 이제 끝이죠. 내년에 해야 되고. 1단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나는데, 1단인데도 20km 속도가 나니 너무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주는 거잖아요. 카니발 같은 경우에 완전히 1단은 과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이 차는 또 1단인데도 속도가 지금 4륜구도 저속 모드로 놔뒀는데도 이래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네요. 산골에 있다 보니까 이게 차를 많이 안 타요. 읍에 갈 때 일주일에 한 번, 기름 사러 갈 때 가니까. 이제 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볼링을 꾸준히 좀 하려고 그래요. 운동을 꾸준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갈비뼈 골절이 돼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지난주에 오랜만에 한 볼링한 지 한 40 며칠 만에 쳤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횡성 올라가서 볼링클럽 정기 전에 참석을 할 거고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가는 차들 보고 다 짖고 그럴 텐데 한쪽 구석에다가 좀 안전하게 놔두고 개들이 흥분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3시 48분) 뭐 거의 4시라고 생각해야 되겠고, 사령구동 변속 중간에 쿵쿵거리는 게 이게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전방에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주행 중에 변속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배가 고프네. 전방에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확실히 픽업 트럭의 승차감은
트럭보다는 조금 낫다 그러고 승용차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고 좀 튑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짐을 좀 싣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볼링공을 다 싣고 다녔었는데, 안정적으로 다녔는데, 볼링공을 좀 빼놓으니까 무게가 줄어서 그런지 확실히 차가 이렇게 통통 튄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방에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니까. 전방에 낙석 주의 구간입니다. 가래떡은 우리 딸이 좋아해서 떡볶이를 해주면 잘 먹어요. 자, 행성 올라가느라고 하산하기 전에 어제 목욕도 하고 오늘 오전에는 면도도 하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산골에 처박혀 산다고 너무 티내지 않으려고 깔끔하게 하긴 했는데 깔끔해졌나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뭐 사람 만날 일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하루에 땀 흘리고 그러더라고. 세수는 여러 번 하지만 면도는 뭐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면도 안 해도 그냥 더부룩해지거든요. 한 달까지는 길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달까지는 나도 좀 그렇더라고요. 면도를 오랫동안 안 하고 시험을 기르면 한 3주까지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한 4주 되면서 한 달 가까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근지러워요. 예? 이게 근지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렇게 아래 턱이나 이렇게 부대끼거든요. 물론 이게 뭐 털의 굵기나 양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간질간질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얼굴 세수하는 게 이게 더 쉽지 않고, 그래서 수염도 멋지게 기르려면 이게 관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약 500m 전방에서 박스형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 그리고 오랜만에 약 300m 7주 만에 이제 가족을 보는데 오랜만에 우리 아내 만나면 뽀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적처럼 나타나가지고 이게 뽀뽀가 되겠습니까? 잠시 후 박스형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우리 애들이야 뭐 다 커서 안고 뽀뽀해 줄 리도 없겠지만 오늘 밤 거실에서 쫓겨 잘지. 왜냐면 안방은 집사람, 작은 방은 아들, 또 작은 방 하나는 딸, 그리고 아내 곁에는 구름이. 이 녀석이 딱 처지하고 침대에 누워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방에서 침대에 잘 수 있을지도 솔직히 미지수예요. 거실에 나와서 혼자 자야 될 수도 있고. 오랜만에 거사를 치르게 된다면 네. 구름 위에 방해 공작이 있지 않겠나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아내는 내일 장모님하고 처남하고 고향이죠, 부산에 내려간다고 그러네요, 일찍. 그리고 지금 아내는 딸 데리러 판교에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갔다가 저녁에 이제 만날 상황인데, 어우씨, 햇볕이 강하네. 장모님이 이제 연세도 있고 몸에 아픈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살던 곳 떠나지가 오래됐거든요. 아들, 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이것저것 옮겨 다니시다가 이제 동기 형제들, 자매들 하나 둘 다 떠나고 나니까 본인도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아무래도 살던 곳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까지 처남이 운전하고 갔다 온다니까 집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진 않을 것 같고 쉽지 않죠. 행성에서 부산까지 한 4시간, 4시간 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주말 끼워서 갔다 오는 거라. 예보로는 주말에 눈비가 있을 거라고 하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에어만 다음 또 나중에. 왜 이러죠? 길이 막힐 곳이 아닌데. 차량 통제 10분 대기? 뭐라는데 차량 통제 10분 대기나?